팰리세이드를 어느덧 출고한 지 4달? 5달 되는 것 같아요. 벌써 7,300km를 탔는데요. 이쯤 돼서 중간 점검차 팰리세이드의 롱텀 시승 오너 시승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팰리세이드 요즘도 주문해도 몇 개월 기다린다 그래요. 그만큼 차의 어떤 참 현대차의 단비죠, 단비. 현대차에게 힘을 실어주는 존재. 어깨가 뭉치고 뻐근할 때 여기 이렇게 아주 시원하게 마사지 해주는 어떤 그런 느낌. 아무튼 팰리세이드는 정말 현대차의 오래간만에 효자 역할을 한 아주 기특한 차량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침체되어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 불경기에 약간의 어떤 그 희망 신호탄을 쏴준 차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는 현대차도 가성비 좋게 해서 큰 차 만들면, 우리나라 사람들 큰 차 좋아하잖아요. 큰 차 만들면 성공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공식을 세워준 거죠. 팰리세이드는 꽂고 있었네. 팰리세이드는 그래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차입니다. 일단 이 7,000km 탄 팰리세이드의 장점과 단점으로 좀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점, 디자인이 뭐 나쁘지 않아요. 디자인이 현대차 치고 포스 있어요. 제법이에요. 디자인이 잘했어요. 그래서 길에서 팰리세이드를 보면은 이게 막 조형적으로 완벽하건 안 하던 간에 눈이 가요. 눈이 가는 디자인은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장점, 우선 안락합니다. 안락해요. 승차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많은데 되게 잔진동은 좀 잘 못 걸러요. 근데 큰 요철을 부드럽게 잘 걸러줘. 그 잔진동 거르는 능력이 현대차가 좀 떨어져. 근데 큰 진동은 되게 부드럽게 잘 걸러줘. 그래서 팰리세이드 탈 때는요, 고속도로 탈 때 만족도가 특히 높아요. 이 고속도로 주행이 많은 분들한테는 상당히 만족스럽고, 고속도로 승차감은 좋고, 시내에서 이제 막 노면 안 좋은 데 갈 때는 약간 띠용띠용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특유의 이 느낌은 카니발도 똑같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현대 기아 자동차의 서스펜션 세팅 노하우가 아직은 좀 부족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안락함 속에 이 지금 제가 타는 거 디젤이잖아요. 디젤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조용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좀 점도 높은 오일로 디젤 엔진 오일 갈았거든요. 갈고 나서 신차 때보다 더 조용해졌어요. 조용합니다. 진짜 조용해요. 그 인정. 똑같은 R엔진인데 카니발에 비해서 상당히 조용합니다.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 2열 시트를 독립으로 하게 됨으로써 2열에 탔을 때 상당히 좀 편안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앉았을 때 1인 의자에 이렇게 앉는 거랑 3인 소파에 덩그러니 앉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2열에 앉아서도 이 팔을 촥 이렇게 걸치고 뒤로 방석을 눕히고 등 모양에 맞게 딱 적당한 등받이를 가진 독립 시트에 앉아있는 거랑 벤치형 3인 시트에 한쪽에 앉아있는 거랑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게다가 7인승 모델을 선택하면 2열에 통풍 시트도 들어갑니다. 팰리를 편하게 타고 싶은 분들은 7인승 옵션 필수 선택입니다. 필수. 그리고 이 편의 장비가 정말 가성비, 가격 대비 편의 장비가 정말 많고 안전에 대한 장비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현대차가 낮은 등급의 차를 타면은 안전에 대한 것도 당연히 낮아지고 그 안전에 대한 약간 차별을 뒀는데 한 4천만원 중반 정도만 쓰면은 이걸 다 현대자동차에서 만드는 웬만한 첨단 편의 장비들을 다 누릴 수가 있다는 거. 그걸 꽤 큰 장점입니다. 특히 후진할 때, 이렇게 차가 후진할 때 이쪽에서 차 오는 거 안 보이는 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차가 이쪽에서 올 때 딱 브레이크 지가 잡고 경보 울리는 그런 기능들은 한번 딱 경험해보면 팰리세이드 좋은데? 현대차 차 괜찮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연비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7,000km 타는 동안 평균 연비를 굳이 따져보자면 한 12km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이 차는 이제 시내 주행도 많이 하고 좀 그렇게 편하게 타는데 12km 정도 나오는 거면은 어쨌든 예전에 이 팰리세이드 나오기 전에 야 어떻게 4기통 엔진으로 이 큰 차를 끄냐 막 이런 말이 많았는데 팩트를 체크를 해보니까 팰리세이드랑 카니발이랑 무게가 비슷해요. 근데 카니발 보세요. 고속도로에서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그리고 실제로 경험하기에도 팰리세이드 2.2 디젤이 성능이 약간 부족하게는 느껴지는데 결코 막 허둥거리거나 부족해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팰리세이드 사실 거면은 요즘 가죽 관리제가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막 좀 이염되고 해도 금방 닦이니까 꼭 이 아이보리 실내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가격 대비 만족도 정말 좋습니다. 팰리세이드는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너무나 만족스럽기 때문에 진짜 그거는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팰리세이드 단점을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은 팰리세이드의 단점을 언급하기 전에 팰리세이드에 해줬던 소소한 튜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튜닝이라고 말하기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이 작업은 제 차라면 모든 차에다 하는 작업입니다. 판교 운중동의 에일리언 아지트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돌방이 벌써 생겼어. 그리고 스크래치도 벌써 검은색 진짜 타기 힘든 것 같아. 내가 PPF를 진짜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가 딴 데는 아니더라도 이 앞부분이거든요. 왜? 스톤칩? 스톤칩인데 이거 봐봐요. 나는 차를 볼 때 이 헤드램프 있잖아. 이 헤드램프에 빛이 나오는 부분에 이 플라스틱 커버 있지. 이 플라스틱 여기에 점이 있는 게 너무 싫어. 근데 사실은 이 차는 이 헤드라이트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돌이 이 위쪽은 잘 안 튀잖아요. 그렇지. 제일 많이 돌 튀는 데가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제일 많이. 그래서 여기 나오자마자 했었어야 되는데 벌써 돌방이 조금 생겼어요. 근데 항상 그거야.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지금이라도 이거를 앞부분을 PPF를 전체를 시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차 전체 하면 좋긴 한데 가성비로 요즘에는 프론트 패키지 많이 하니까. 그리고 팰리세이드에다가 전체하는 건 너무 비싸. 그렇긴 해. 차값의 10%를 PPF로 할 수가 없어. 근데 여기 봐봐. 이런 것들 막 스월이랑 지금 새 차 막 기스들 엄청 많이 많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PPF 하기 전에 면 정리도 할 거지만 사실 요런 잔 스크래치들은 PPF 붙이면 다 사라져. 그치, 안 보이지? 칠만 안까지면 돼. 맞아. 근데 팰리세이드 덩치만한 승용차가 한 대 있네 여기. 분명히 승용차인데 어떻게 팰리세이드만한 덩치가 팰리세이드만 하지? 아니 컬러도 같은 블랙인데? 팬텀 드롭헤드 쿠페 그죠? 팬텀 드롭헤드. 야 여기 삼각창 진짜 멋있다. 한 13배 되겠네. 그치. 출고가 한 7억 정도 한다고 하니까. 팰리세이드 첫 작업이죠. 팰리세이드 생활보 패키지는 몇 대 했는데? 몇 대였어요? 근데 이렇게 라이트랑? 솔직히 말하면 흰색 샀으면 작업 안 했어. 근데 검은색이니까 돌을 맞으면 파지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 안에 있는 철판이 검은색이면 또 작업 안 했어. 철판이 또 은색이잖아. 검은색이 티가 안 난다 이거지. 그게 맞아. 그렇지. 근데 국산차 타시는 분들도 이렇게 헤드라이트랑 아까 네가 말한 요 안개등 있잖아. 이거랑 뭐 도어 엣지 컵 이런 거 생활보호 패키지는 무조건 강추. 아니 나는 차가 돌방이 나 있는 걸 보면은 막 너무 마음이 아파. 네가 막 이렇게 맞는 것처럼. 차라리 내가 맞을래. 차라리? 그러면 차 맞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몇 개만 더 줘도 되냐? 그럼 나도 던지지. 나는 내 차에 던져줘. 내 차에요. Now I'm feeling lost without you and I just can't be without you, baby. Want you all night long, want you all night long. Tell me. 이제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네, 이제 마음 놓인다. 이제 뭐 좀 이래도 오. 이제 좀 이래도 되니까. 무엇보다 이거 여기가 난 진짜 이 차는 여기가 중요한 것 같아. 펠리세이드가 아래에 헤드램프가 있다 보니까 돌을 되게 많이 맞거든요. 헤드라이트보단 여기가 훨씬 많이 맞을 것 같아서 이거 꼭 2개 같이 하는 거 생활보호 패키지 요 정도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형 고생하셨어요. 빨리 출고하고 빨리 가야지. Tell me why'd you have to go. 펠리세이드 PPF를 하고 난 이후로 확실히 마음 놓고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7,000km 주행한 펠리세이드의 장단점. 이번에는 펠리세이드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뭔가 저속에서 불규칙적인 안 좋은 도면을 통과할 때 생각보다 충격이 많이 전달이 됩니다. 이게 고속도로 승차감은 정말 좋아. 무슨 에어소스 들어있는 것처럼 좋아요. 근데 저속에서 좀 불규칙적인데 갈 때 차가 생각보다 띠용띠용해요. 근데 그거는 카니발도 그래요.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아직은 뭔가 전천후 서스펜션을 아직은 개발 못한 것 같아요. 전천후 막강한 서스펜션. 벤츠는 이미 졸업했죠. 이미 그 전천후 서스펜션을 아직 현대차가 연구 중인 것 같아요. 전천후 서스펜션 그거 조금 아쉽고요. 이거요. 이거 스티어링 휠 이거 전동이 아닙니다. 네? 이거 수동입니다. 이거 아쉽습니다. 헤드램프 코너 돌 때 있잖아요. 코너 돌 때 헤드램프 조사각이 안 바뀌거든요. 어댑티브 헤드램프가 없어요. LED 램프는 있는데 어댑티브는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펠리세이드는 장거리 이동이 많은 분들한테는 되게 만족도가 좋을 거예요. 근데 장거리 이동이 많다는 건 뭐냐면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생각보다 가로등 없는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헤드램프 돌아가는 게 되게 안전운전에 꽤 큰 도움을 주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펠리세이드는요 현대차의 SUV 맏형이긴 한데 제네시스를 넘볼 수 없게 층을 약간 지어준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GV80, GV70 이런 차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차들과 펠리세이드가 이게 뭔가 뭐라 그래야 되죠? 층이 나눠져 있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동 텔레스코픽이나 어댑티브 헤드램프 이런 거를 좀 일부러 뺀 것 같아요. 옵션을 하나 넣어서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뺀 것 같습니다. 단점. 여러분 단점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정말 솔직히 단점. 아까 언덕길에서 살짝 부조화 있는 거? 그건 뭐 단점이라고 하기 약간 애매하죠. 단점이죠. 그것도 단점이죠. 이렇게 언덕을 올라갈 때 있잖아요. 여기서 천천히 올라가면요, 천천히 거의 멈추다시피 했다 다시 올라갈 때 있죠. 이때 뭔가 동력 연결이 뭔가 약간 부자연스러워요. 요거 분명히 있습니다. 요거 어마무시한 장점이 지금 기간 한정 장점이 있습니다. 기간 한정 장점 뭐냐면 펠리세이드를 지금 사서 타고 계신 분들은 지금 팔아도 중고차 가격 방어가 어마어마하다는 점, 그게 기간 한정 장점입니다. 저한테 해당되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요, 여기 이런 나무 장식 같은 것도 보면은 진짜 자세히 보잖아요. 자세히 보면은 그 우리가 공사장에서 이렇게 줄눈 치잖아요. 줄눈 친 것처럼 위에 페인팅이 돼 있어요. 근데 진정한 고급은 뭐냐면 저 몰딩을 만들고 그 사이에 나무를 끼워 넣어야 되거든요. 아우디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고급은 그건데 고급인 척 연출을 되게 많이 해놨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점인데 또 어떻게 보면 단점이에요. 장점이겠네요. 그죠? 합리적인 가격에 고급스러운 느낌을 느낄 수 있게 해준 거니까 모르겠다.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급은 확실히 아니다. 대중 브랜드에서 만든 맏형이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펠리세이드를 이렇게 7,000km 탔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추천입니다. 왜냐면 제가 펠리세이드 실속 옵션 넣기 영상도 만들었는데요. 4,000만원 초중반 정도의 가격을 썼을 때 이 정도 만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I guess our dreams
just fell asleep. There's no passion in the comatose. Baby going down, down, down.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방지턱 진짜 잘 넘었어요. 방지턱은 또 부드럽게 잘 넘어요. 왜 그런 거 생각해보면 차 무게도 무게인데 휠베이스가 좀 길잖아요. 이거 봐, 방지턱 넘는 느낌은 좋습니다. 아 진짜 조용한 거에 한몫하는 게 여기 이중유리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제가 카니발을 타니까 더 비교가 되거든요. 카니발이랑 팰리세이드랑 이중유리 있는 거 이거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1000rpm, 2000rpm 써가면서 그냥 부드럽게 가고 있는데 이럴 때는 와 디젤 엔진의 어떤 그런 막 불쾌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지금 에어컨 바람이 나오고 있는 소리도 꽤 크기 때문에 에어컨을 만약에 지금 끄고 달려보면은 끄고 달려봐도 그죠? 문을 열고 달려볼까요? 디젤 소리가 얼마나 들어오나? 열고 달리면 그때 이제 조금 들리긴 하는데 뭐 요즘 미세먼지 많은데 문 열고 안 다니죠 사실. 그래서 저는 이 팰리세이드의 정숙성 2.2 R 엔진이 언제 배신을 때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정숙성 귀에 뭐가 막혔나? 기법을 들팠나? 정숙성 이거는 칭찬해주고 싶어요. 물론 가솔린은 아예 좋고요 디젤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신호대기 할 때는 엔진을 끄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디젤 샀다 그래서 막 뒷달 뭐 이렇게 막 폄하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단점 하나 있어요. 단점 오토홀드 버튼을 꼭 눌러줘야만 오토홀드가 됩니다. 벤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언제 타든 뭐 버튼 키고 끄고 다 할 필요 없이 언제나 브레이크 페달 꾹 밟으면 오토홀드가 되거든요. 근데 얘는 꼭 이걸 눌러줘야지만 오토홀드가 됩니다. 이 전자식 기어봉은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긴 한데요. 근데 이게 좀 성격 급한 사람들한테는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제냐면 이제 이렇게 주차를 할 때 주차를 한다고 치면은 멈춰서 후진을 넣잖아요. 이때 그 다 멈추고 R을 눌러야만 후진 기어가 제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일반 레버식 기어는 솔직히 다 안 멈추고 그냥 R로 꽂아 넣어버리잖아요. 성격 급한 사람들은. 이 전자식 기어를 쓸 때는 마음을 차분하게 먹고 천천히 조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끔 R에 놓는 줄 알고 R 버튼 한번 누르고 엑셀을 밟았는데 아직 D라 가지고 앞으로 가서 시겁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요건 뭐 장점도 아니고 단점도 아니고 특징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영상에서는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미러가 살짝 떨려요. 이게 사이드 미러가 떨리는 게 아니라 사이드 미러 구석 자체가 떨리는 거네. 보이시나요? 이게 영상으로 보이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 떨리는 걸 이렇게 잡으면은 안 떨려요. 팰리세이드 출고하고 나서 7,000km 타보고 나니까 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분명한 건 제네시스와 현대차의 급이 분명히 좀 나눠져 있다는 거, 그게 느껴졌고요. 장점이라 하면 4천만원대 중반대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만족도를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건 정말 명확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검은색이나 어두운색 출고하신 분들은 저처럼 PPF 필름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PPF를 하면은 오래오래 새 차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타니까 애정도 더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PPF 그리고 랩핑 전문으로 하는 에일리언 아지트, 제가 항상 찾는 곳인데요. 유튜브에 에일리언 아지트 검색해서 새로 만든 채널 구독 좀 꼭 해달라고 합니다. 갖가지 슈퍼카들의 꾸미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하기 클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